안녕하세요. 법률 프리즘의 황경태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와디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디즈의 리워드형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일까요? 와디즈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제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워드형, 최근에 이제 펀딩하기로 이름을 바꿨죠. 리워드형 프로젝트, 두 번째는 투자형 프로젝트. 오늘은 이 리워드형 펀딩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광고한 내용하고 실제 제품하고 많이 다르다, 혹은 그 제품에 이제 하자가 발생했는데 AS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주된 것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에 대한 와디즈의 대답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와디즈의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리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자신의 리스크는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즉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미리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서 와디즈는 제품을 자신들이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미리 돈을 자신들이 내서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이제 미리 줄 그런 위험도 없고, 중간에서의 어떤 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수수료만 챙기면 되고 법적인 책임도 뒤로 빠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죠. 법적으로 실체를 보면 이런 이제 설계도가 보이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잘 포장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펀딩으로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좋은 제품들을 노력해보고 만들어보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잘 굴러가는지가 문제겠죠. 그렇다면 와디즈하고 일반 쇼핑몰하고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저는 법적으로는 일반 쇼핑몰과 와디즈의 리워드형 프로젝트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변호사로서의 생각이고,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물론 와디즈는 자신을 쇼핑몰이라 홍보하지 않죠. 홈페이지를 가만히 보다 보면 와디즈는 마치 좀 선량하고 착한 벤처 투자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잘 발굴해서 홍보해주고, 이런 것들 소비자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소비자들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하지만 자기한테 꼭 필요했던 제품들을 이제 구매해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둔 것이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매한 제품이 실제 광고한 제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고, 또 이제 하자가 발생을 하고 AS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려면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와디즈 플랫폼은 무엇인가? 쇼핑몰인가? 혹은 아닌가? 다른 무엇인가? 이러한 중개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입법된 P2P 그런 대출 상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이제 규제가 되는 증권 회사들, 혹은 이제 은행법상 규제가 되는 은행들,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게 되는데, 와디즈는 일단은 이런 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와디즈의 리워드형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전자상거래법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의 물건을 미리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판매하는 메이커스들도
돈을 주면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언제까지 배송하겠다. AS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고 있고. 근데 와디즈는 이게 구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디즈의 주장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와디즈는 이거를 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투자하고 매매 계약하고 구분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본 상실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가 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내가 이거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장래에 이익이 얻을 가능성을 계산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죠. 그리고 주식이 그렇게 오르면 좋은 거고,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주식을 판매한 어떤 중개기관, 증권회사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은 책임을 묻지를 못합니다. 이게 투자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와디즈의 제품도 투자라면 설사 리워드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있더라도, 설사 실패했더라도 그들이 열심히 하고 특별히 돈을 뒤로 빼돌렸다든지 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걸 투자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투자의 본질인데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와디즈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있죠. 하자가 있을 경우에 환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와디즈의 입장대로 투자라고 보더라도 와디즈는 이런 내용들을 투자자들한테 공시를 해야죠. 당신들이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불만이 없죠. 그거는 내가 져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이런 조치를 와디즈가 취하지 않으면서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화난 사람들과 함께 1,700명 가량 소비자들과 함께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이 받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청구를 한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그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